안녕하세요. 효성 TNC의 심사업팀의 박노만 PL, 예전 직급으로 이제 부장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섬유 제품의 재생을 통한 탄탄소가 요걸 발표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우리 회사의 ESG 브랜드가 리젠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 브랜드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위에 영어로 써있지만 Reply to Every Generation's Future, 결국 모든 세대의 미래를 위한 응답이라는 뜻인데요. 이런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저희가 재생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좀 세 단계로 좀 제가 이제 설명할 텐데, 첫 번째는 이렇게 탄탄소화를 섬유 사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그럼 효성 TNC는 지금까지 탄탄소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가, 그다음 세 번째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앞에 이미 다 이야기한 내용이지만, 일단 매년 발생하는 탄소량이 335톤이고 이런 얘기가 이미 나왔을 겁니다. 그다음 중국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약 104억 톤 정도 되고요. 이게 32%죠. 전 세계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은 사실 예전에 유럽이나 미주에 있던 설비 또는 아시아 다른 국가에 있던 설비가 많이 가서 CO2 가스를 발생시키면서 이렇게까지 많은 발생량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이제 이런 탄소 발생량은 일단 2008년 코로나 팬데믹, 2008년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와 그 다음에 2021년 코로나 팬데믹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증가를 해야 하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2020년도에도 좀 늘어난 거 나오지만 2023년, 2024년에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배출 총량은 6억 1,400만 톤으로 여러 국가 중에 이제 많이 배출한 국가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 1.5도 이상 올라갔을 때 어떤 기후온난화 문제가 있다고 할 때 우리나라는 이미 평균 온도가 1.5도에 근접 또는 그 이상으로 가고 있는 국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섬유는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330억 톤의 CO2 가스 중에 어느 만큼을 차지하고 있는가, 이게 지금 관건인 건데요. 약 10%, 32억 톤 정도를 섬유산업에서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섬유산업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는 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류 폐기물 문제입니다. SK라고 불리는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의류 쓰레기를 발생시키고 있는데요. 좀 더 이제 쉽게 설명하자면, 여러분이 몇 년 전만 해도 1인당 11kg 정도의 의류를 버리셨다면 지금 한 14에서 15kg 정도의 의류를 버리고 있습니다. 그거를 토탈로 환산하자면 1억 톤 이상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여기 손을 안 대고 있으면 계속해서 이 발생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떤 문제로 이어지게 되냐면, 이것을 저희가 소각할 때 CO2 가스가 발생하게 되고, 매립을 했을 경우에 썩어가면서 메탄 가스가 발생하게 되면서 그린가스 배출량이 점점 늘어나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섬유산업이 또 만들고 있는 오염은 약 원당 1톤을 생산할 때 물 200톤을 써야 될 정도로 물 사용량이 많은 산업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또 발생하는 폐수도 많아서 인류의 어떤 물 사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심각해짐에 따라서 2015년 프랑스 파리 루브르즈에서 열린 그 기후변화 협약에서 전 세계 패션 물량의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러 브랜드들이 나와서 탄소 배출 줄이겠다,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50% 감축, 2050년까지 탄소 중립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코치나 이런 사페스트리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저희는 B 서약서에 서명을 하고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때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재생 제품으로 대체가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 2022년도에는 유럽에서 이런 섬유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전략을 4가지로 요약을 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쓰레기를 안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만들어진 섬유 제품을 오랫동안 입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재생 제품으로 바꿔야지만 탄소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것이 그린 워싱이라고 해서 사기를 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유로 패스포트라고 해서, 디지털 패스포트라고 해서 추적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했으며, 마지막으로 다시 입기라고 해서 폐기물 감축을 하려면 수선을 하고 버리지 않고 다시 입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런 것들을 주요 전략으로 요약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서명을 했던 이런
리딩 브랜드인 아디다스나 나이키, 룰루레몬, 파타고니아, 유니클로가 각각 2025년, 2030년, 2040년 탄소 감축을 위한 여러 액션들을 실행하고 있고요. 유니클로 같은 데도 도라에몽을 친환경 대사로 임명을 해서 2030년까지 50%로 재생 제품을 바꾸겠다. 재생 제품으로 기존의 폴리에스터 제품을 바꾸겠다라고 이제 하면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 그 외에 다른 브랜드들도 이걸 따라가야 제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파급 효과를 낳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이 장표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텍스타일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비영리 단체가 GRS라고 하는 인증 기준을 만드는 단체입니다. 미국 업체고요. 이 단체가 이제 가입해 있는 이런 16급의 또 선도급의 브랜드들 포함한 몇백 개 되는 회원사들의 탄소 배출량을 그래프한 겁니다. 설문조사에서 그래프했을 때 2019년도에 약 6억 톤 정도를 발생을 시켰고요. 여기서 아무런 이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030년에 이게 약 8.5억 톤 정도의 발생량을 이제 도달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디커플링 시킨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재생 제품으로 만들고 어진 제품의 사용량을 줄이면 줄일수록 더 이 탄소 발생량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45% 정도의 탄소 발생량을 회원사들과의 활동을 통해서 줄이겠다 해서 이거를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 회원사로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화학 섬유가 이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겠지만 거기에는 폴리에스터가 있고요. 폴리에스터가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화학 섬유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일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판덱스가 있습니다. 저희 이 효성 TNC는 이 세 가지 제품을 다 만드는 회사입니다. 스판덱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만들고 나일론과 폴리에스터는 한국에서 가장 많이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나일론과 폴리에스터가 배출하는 CO2 가스량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책임을 느끼고 이걸 어떻게 하면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텍스타일 익스체인지가 제시하고 있는 2030년까지 45%의 탄소 저감을 하겠다. 이 목표를 위해서 동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지금 이것이 그냥 권장사항이었을 때는 하는 업체만 하는 거였지만 지금은 EU에서 그린디,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입각해서 CSRD라고 해서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기업 지속 가능성 공시지침이라는 걸 내놓고 그전까지 권고사항이었던 이 재생으로 바꾸자, 지속 가능성 제품 바꾸자를 강제사항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중반에 발표 내용을 보면은 서큘러티, 버려지지 않게끔 해서 다시 재활용하는 후에 이제 필수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진할 수 있는 섬유 기업들은 기회를 갖게 된 상황이고 추진하지 않는 기업들은 여기에 대해서 벌금이나 페널티, 기타 이제 자기들이 제품에 대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규제를 이제 직감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2026년에는 세금을 부과하는 상황까지 가기 때문에 유럽에서 섬유 제품 취급하는 업체들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 규정에 준수할 수 있는 제품을 납품하지 않으면 받지 않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효성은 이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일단 효성이라는 회사는 1966년도에 동양나일론이라고 하는 회사가 전시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룹사로서 활동을 하다가 5개의 회사로 쪼개져서 지주사가 있고 저희 효성 TNC는 아청 그룹이라는 가장 이제 큰 매출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약 7조 5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그 섬유 원사 제조 및 무역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판덱스와 나일론과 폴리에스터를 주로 생산해서 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자체로 원단을 만드는 지물 부서가 있고 염색 공장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 ESG 경영 비전을 갖고 있는 것은 이제 아까도 좀 잠시 설명드렸지만 인류의 보다 나은 생활을 선도하는 친환경 기업을 구현하겠다는 것인데요. 이 슬로건은 그걸 영어로 바꾼 것이고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해서 CO2 발생량을 14.5% 이상 줄이겠다가 이 첫 번째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지속 가능성 기술 개발을 통해서 시장 개척하고 사업 확대를 해서 그만큼 더 CO2 가스 발생을 줄이겠다라는 것이 두 번째 얘기고
세 번째는 친환경 인프라를 좀 더 확대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저희랑 같이 일하는 기업에도 이런 문화가 퍼져나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또 세 번째 전략입니다. 네 번째는 저희가 유럽이나 이런 그 국제 기준에서 강조하는 트랜스페런시, 투명한 정보 공개를 또 하고, 그다음에 제품의 추적 가능성 시스템을 갖춤으로 해서 이해 관리자 신뢰 제고하는 것들을 각종 그 국외 또 국내의 그 정보기관 통해서 증명을 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그 리사이클 제품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작한 이런 재생 제품의 판매를 시작한 연도는 2007년부터입니다. 그때는 사실 대부분 업체가 재생 제품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개념이 없던 시대인데 전 세계 최초로 폐화망을 재생한 나일론을 화학적으로 재생을 성공하면서 그때부터 저희가 재생 제품 개발해서 스판덱스, 저희 브랜드인 크레오라 쪽에도 재생 스판덱스가 있고 나일론 쪽에도 재생 스판덱스, 그다음 폴리에스터 쪽, 재생 나일론, 폴리에스터 쪽에도 재생 폴리에스터 여러 가지 제품이 있고 그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제품에 적용해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서브 브랜딩이 잘 돼 있고 이런 것들을 글로벌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전개하다 보니까 2015년도부터 급격하게 이런 소재들이 재생 제품으로 전환이 되면서 2020년 대비 2021년도에 리젠 나일론 재생 제품의 판매량은 약 105% 정도가 성장을 했었고요. 폴리에스터도 2020년에서 2021년도에 약 103%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먼저 준비했던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속 가능성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인데 거기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늘릴 수 있는 기회를 맞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도 대표적인 일단 제품으로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리젠 오션 나일론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폐어망을 재생해서 이걸 다시 원사로 만들어서 이걸 판매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건데요. 이런 이제 구조에 대해서는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이 페이지를 보시면은 자세히 알 수 있고 거의 일반 나일론 원사랑 크게 차이가 없게끔 완벽하게 화학적으로 분해를 해서 이걸 다시 원사로 만드는 이런 공정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요거에 의해서 벌어질 수 있는 좋은 효과는 해양생물 보호 효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폐어망 때문에 죽는 해양생물이 약 10만 마리, 최소 10만 마리에서 자료에 따라서 3억 마리까지 의미 없이 죽는 걸로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현체가 굉장히 큽니다. 이런 것들을 수거해서 다시 분리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해양생물을 덜 죽일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 100% 정도, 100kg 정도의 폐어망을 수거하게 되면 원자로 만들 수 있는 수량은 약 47kg 정도가 되고요. 이거를 티셔츠로 환산하자면 300벌 정도의 그 옷을 만들 수가, 셔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이 다시 보물이 된다. 다시 일반 제품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렇게 저희가 해서 점차적으로 생산량을 늘려가고 거진 제품을 대체할 수 있게 되면 이렇게 해서 아낄 수 있는, 그러니까 절감할 수 있는 CO2 가스 발생이 약 10만 톤 가량이 됩니다. 이런 이제 LCA라고 해서 라이프 사이클 어널리시스, CO2 가스를 재생 제품을 했을 때 얼마큼 그 CO2 가스 줄일 수 있느냐, 이 측정 범위는 저희가 지금 제시하는 이 측정 범위는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원료, 원사를 만들 때 원료를 만들 때 과정, 그 공정과 원사를 만들 때 공정에서 일반 제품 만들 때랑 비교했을 때 이 재생 제품 만들었을 때 얼만큼 CO2 가스 발생량이 줄어드는가, 이거를 측정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냥 발표해서는 이제 믿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3자인 컨설팅 기관이나 또는 공인된 기관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검증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간단히 이야기를 하자면 일반적인 나일론 시스, 레귤라 또는 버진이라고 불리는 나일론을 만들었을 때랑 비교했을 때 CO2 가스 발생량은 약 73%가 줄어들고 화석 연료 에너지의 경우에도 열량입니다만 약 76% 정도의 열량을 줄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물 사용량도 약 99%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회사 자랑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만큼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이 장입니다. 우리가 2018년도에 배출하던 거에 비교해서 코로나 팬데믹 같은 상황이 있었지만 2022년도에는 엄청나게 많은 CO2 가스를 줄여서 이미 저희가
2030년 목표로 했던 14.5%보다 더 많은 감축을 일단 2020년도에 실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계속 공장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해외 생산도 지금 저희가 측정을 더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2030년에는 저희가 목표치 이하로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 통해서 저희 공해 배출을 많이 하는 섬유산업에도 불구하고 B 등급 이상의 그 국제 기관으로부터 인증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런 활동을 더 이제 이어서 개발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클로스드 루프, 닫힌 골이라는 표현인데 우리가 만든 원사로 만들어진 옷이 다시 수거가 돼서 이것을 다시 분리한 다음에 다시 이것을 원사로 만들어서 돌아가는 클로스드 루프를 실현하게 되면 CO2 가스 발생량이 최대 90%도 더 줄어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하기 위해서 이런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저희가 기술이 없는 요소에 대해서는 저희랑 협조할 수 있는 회사를 찾고 있고요. 그건 적이나 아군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해외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산 기지에서 어떻게 이걸 전개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직접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사를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앰버사이클이라고 해서 2015년도에 창업이 됐던 스타트업입니다. 이쪽이 폴리에스터 재생, 의류나 또는 이런 버려진 원단 등의 재생 기술을 개발한 업체인데 얼마 전에 타임즈가 선정한 2024년도 200대 발명품 중에 이 회사의 제품이 들어갔고요. 저희랑 같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없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업체 통해서 그런 순환 재생할 수 있는 기술을 이제 같이 개발하면서 전개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또 지속가능성 제품이라 불릴 수 있는 바이오베이스 스파넥스에 대해서도 저희가 제너라고 하는 기술 업체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해서 향후 1조 원 이상의 자금을 투여해서 이런 거를 이제 큰 공장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T2T 리사이클 나일론과 맨메이드 셀룰로직 파이버 스판덱스, 그다음 바이오베이스 나일론에 이어서 탄소 포집 제품 같은 이런 차세 제품에 대해서도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와 글로벌 공동체를 위해서 다음에 3가지 목표를 실행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정부의 탄소 감축 계획에 맞춘 탄소 저감을 실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한국산 지속 가능성 소재에 대한 신뢰성을 상용해서 대국가 인지도를 제고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이런 활동을 함으로써 저희 아군이나 저희를 따라온 추정업체나 또는 저희 경쟁사도 같이 이런 활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확산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인류에 기여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다소 좀 거창한 일이 들었습니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이런 목표를 향해 전진하고 있으니 정부 기관이나 또 저희랑 연관되시는 여러 업체 또는 그런 관련된 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신다면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